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 중이었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2년 정도 사귀었고 최근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식장과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견례 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해서 제가 먼저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죠. 그때가 남친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기에 나름 예비 며느리로서 챙겨야 할 것 같아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제 딴에는 잘하겠다고 부모님이 좋아한다며 남친이 추천해준 와인과 함께 꽃과 과일을 담은 바구니에 놀이개까지 달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옷도 새 정장을 사입었고요. 그러고는 아침부터 화장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까지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남친 집에 도착해서 봤더니 어머님만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은 바둑을 두신다며 놀러 나가 버리셨답니다. 아니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온다고 며칠 전부터 미리 약속하고 찾아뵌 자리였는데 놀러 나가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충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어머님의 말씀에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당황했네요. 식탁 위에 빈 그릇만 세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당황해하는 저를 보며 자리에 앉으라 하시더니 지금 막 음식을 끝냈다며 냄비를 내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인사 온다고 미리 준비해둔 음식은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옷도 흰 브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떡볶이를 먹으라며 그릇에 담아주시는 걸 보니 정말 난감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예비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 떡볶이가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식 식사 정도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떡볶이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챙긴다고 계란이나 어묵 등 이것저것 넣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시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성인 남녀가 결혼 전 인사드린다고 정장을 빼입고 갔는데 거기에서 떡볶이나 먹고 앉아있으니 황당하지 않겠나요? 아무튼 너무 어이가 없어 대충 먹고 나왔는데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남친 집에서 대충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도 남친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전화 한 통만 왔었네요. 아무튼 그 집에 있는 내내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 이거 나 엿먹이는 건가? 참 거절도 기분 더럽게 한다. 싫으면 싫다고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던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욕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대충 인사를 마무리하고 남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 나오자마자 폭발해서 대판해버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사드린다고 미리 약속 잡고 왔는데 이게 맞는 거냐? 예비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온다는데 놀러 나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거기다 떡볶이가 웬 말이냐? 옷도 새로 사고 머리에 화장까지 신경 쓰고 갔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싫으면 싫다고 처음부터 거절할 것이지 이딴 식으로 사람 거절하는 거 기분 더럽다. 하고 다다다 따졌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참다 못해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끝내자 하고 질러버리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기에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진짜 개매너 집구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남친이 집안에서 외아들로 곱게 큰 인간인데다
아버님이 퇴직하셔서 그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순탄지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미친 집구석일 줄은 몰랐네요.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날 가져간 선물이 너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딴에는 결혼 얘기가 오가는 사이이고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이니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건데 참 불편하고 불쾌하게 끝나버렸네요. 이 더운 날에 정장까지 사입고 인사드리러 간 제가 등신같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인생 공부값으로 치고 잘 걸렀으니 감사하다 싶기도 합니다. 옷이야 내 거니 또 입으면 되는 거고 선물값이 30이나 들었지만 인생을 30에 구제했으니 싸게 치렀다 생각하려고요. 그래야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앞으로 사람 거르는 눈을 좀 길러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건 초딩 아들이 친구들 데려오면 해주는 메뉴 아닌가요? 요새 초딩도 고학년 되면 친구들 초대할 때 떡볶이가 아니라 최소 배달 음식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머님한테 님이 딱 그 정도였나 보네요. 초딩 아들이 데려온 친구요. 절대 결혼해선 안 될 남자입니다. 꽃과 와인이 님을 살린 격이에요. 두 번째, 결사 반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집안이네요. 남친 아버지는 인사 오는 거 피하려고 놀러 나가시고 엄마는 떡볶이를 준비하고 그래도 모르고 결혼해서 인생 망한 거 생각하면 지금 들인 시간과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미리 티내줘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세 번째, 저희 엄마면 과일에 꽃 와인까지 받았으면 떡볶이를 해놨어도 집에서는 그냥 과일이나 주고 나가서 소고기를 사줬을 것 같습니다. 그 집안 진짜 양심이 없네요. 어른이 자식벌에게 대접받고도 안 베풀면 욕을 먹어도 쌉니다. 저런 집은 김밥 천국에서 김밥 2줄 포장해서 갔어야 했는데. 네 번째, 이건 먹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집안인 겁니다. 저 정도면 그냥 못 배운 정도가 아니라 극 하위 0.0001% 정도로 못 배워 처먹은 집안 같아요. 저걸 보고 님이랑 결혼할 남자도 별말 안 해요. 혹시 아들이 부모에게 부탁한 건가? 이 여자 좀 떨궈달라. 도저히 내 입으로 이별을 말 못하겠다 하면서요. 제발 세상 둘도 없는 쓰레기 집안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했나 봅니다. 다섯 번째, 이거 어른들이랑 결혼을 목적으로 인사 및 상의 드리러 왔다고 전달된 거 맞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떡볶이라니요. 저라면 화날 틈도 없이 어이가 없어서 식탁에서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 구하는데 그 정도 돈이면 싼 겁니다. 털어버리고 잊으세요. 진도 더 빼봤자 운 좋으면 파혼이고 여차하면 이혼할 뻔한 거 여기서 멈췄으니까요. 진짜 어이없는 집구석이네요. 저는 올 3월에 결혼 예정이었던 29살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한 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남친 집이 어려운 상태라 사귈 당시 풍족하게 데이트를 즐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 영화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쪼들렸거든요. 항상 제가 제 차로 남친을 모시러 갔고 도시락을 싸들고 만나서 먹이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돈이 아까워서 모텔에도 못 갔고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덕분에 정신적인 사랑을 정말 차고 넘치게 했네요.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서로 가족 간의 왕래가 없었고 거기에 관해선 둘 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그렇게 만나왔고 저는 올해 29살이 되었네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좋겠다 하여 나를 잡아 상견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시어머니 될 분은 돈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죄송스러운 건지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었죠. 사실 없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정말 그렇게 없으실까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남친이 그동안 모은 돈 3천이 전부였습니다. 남친이 올해 나이가 30살인데 직장 생활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연봉이 5천 정도입니다. 월급 통장을 어머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빠듯하게 모은 거였죠.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주신다 하시고 막상 안 주시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끼리 알아서 준비하자 했습니다. 저는 대략 8천 정도 모았었고 저희 집에서 융통 가능한 돈이 3억 정도 있다 하여 지방이라 나름 여유있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유산 명목으로 오빠와 저한테 집 한 채씩을 해주시려고 했던 거라 부모님이 아예 대출까지 받으셔서 저희 집을 장만해 주셨고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당시 상견례 후 집을 장만할 때까지 예비 시댁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남친도 괜히 연락 주고받다가 마음 상한다며 웬만하면 자기를 통해서만 얘기하길 바랬습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서로 연락해서 좋을 게 없다 싶어 연락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얼마 전 제가 서서히 월급 통장 가져올 준비를 하라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4년을 만나면서 남친을 통해 들었던 어머님의 성격상 절대 그냥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했던 거였는데 역시나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화하셔서는 싸가지 없이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 그랬냐 하고 말씀하시며 반 이상을 욕을 섞어가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니네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해줬냐? 그렇게 많이 해줘서 겁을 상실했냐? 뭐 이딴 소리를 반복하시면서요. 그렇게 한 소리 퍼부으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저도 성격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 남친한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따로 관리하는 집들 많으니 알아서 해라.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조용히 살자 하고요. 막상 제가 포기하고 나니 남친이 겁을 먹었는지 바로 통장을 가져왔고 확인해보니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저와 통화한 후 1,800만 원이 들어와서 잔고 영원 상태로 만들어뒀더군요. 그동안 남친이 벌어온 돈은 다 어디에 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서 남친이 다른 건 모르겠고 친정에서 대출받은 건 우리가 갚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정말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신랑 복은 있구나. 우리 신랑 정말 개념 있구나 하고 안도를 했습니다. 제 월급과 남친 월급을 확인하며 몇 년은 걸리겠다 하고 혼자 계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는 또 욕을 하시더군요. 언제 대출받아서 집 해달라 그랬냐? 왜 대출을 받아서는 우리 아들이 그걸 갚아야 하냐? 하고 난리를 치시는데 어찌나 어이없고 당황스러운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대충 정신을 가다듬고 대출만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해준 집값 다 갚기로 했는데 하고 말을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통화 후 충격을 받아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답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남친한테 얘기했고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도 나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하실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 때문에 계속 쓰러진다 그러면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 그러니 나중에 괜히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러지 말고 파혼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입원에 파혼 통보까지 너무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는데 예단은 얼마 해주면 되겠다 하시면서 예물은 하지 말자 하시는 게 정말 정상적인 결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 돈으로 한복을 해드리는데 이 꼴이 뭔가 싶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어머님 전화에 이번 사건까지 터지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간두자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나는 속물이 아니다 하고 생각했었고 사랑 하나 믿고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것 같다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직접 겪어보니 왜 비슷한 집이랑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고 남친에게도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하셔서는 너는 왜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냐 하며 뭐라고 하시길래 괜찮냐고 물었고 그때서야 파혼이 웬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5억이 넘는 집값을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갚냐. 난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있는 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듣고 있자니 너무 기가 차서 저희 집 없는 집인데요. 대출받아서 집 산 거잖아요. 저희가 대출받을 능력이 안 되니 부모님이 대신 대출 받으신 건데 그걸 왜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나요? 같이 갚는 거지 왜 아들 혼자 갚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났다는 듯 씩씩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전화가 끊어졌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남친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친이 그 집은 그냥 전세 주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자 하고 말하는데 전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어디서 살든 둘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나니 이제 집을 해온다고 해도 싫다. 그냥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자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도 마음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 속상해 하셨지만 돈 문제로 그러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쪽 어머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셨는지 왜 병문안 안 오냐고 난리시라네요. 남친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지 계속 연락이 오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친만 생각하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긴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질렀던 언행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 이렇게 사람 하나 보면서 사랑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저것 따지면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슬퍼집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자꾸 병문안 오라고 하는 게 상황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줄을 놓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될 줄 알았나 봐요. 두 번째 댓글. 글쓴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 오히려 반대예요. 이건 지금 춤추고 기뻐해야 할 상황 같네요. 사람 앞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어머니 저런 성격으로 님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자분도 자기 어머니인데 매번 저렇게 곡소리 나오면 님 편만 주구장창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지 또 그런 집에 시집 보내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하고 가슴 쥐어 뜯으실 친정 부모님들 상처는 어떠실지 생각해보세요. 정말 님은 천운입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진정한 반려자가 얼른 다가올 수 있도록 훌훌 털어버리세요. 세 번째 댓글. 한번 어긋나고 저런 심보 가진 시어머니 애기 낳고 살아도 똑같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악수고 난리치고 며느리 차별하고 내가 참고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숨죽이고 살면 더 바보 취급하고 저희는 남편이 보다 못해 인연을 끊는다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영 끊었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움 반 홀가분함 반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 파혼하길 잘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테니 제발 구렁텅이에 다시 걸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댓글. 거지 근성도 저런 거지 근성이 있을까요? 우리 집은 돈 없으니까 혼수는 돈 많은 댁에서 해주세요. 집도 해주세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못할 수도 있는데 댁은 그래도 우리보다 돈 많잖아요. 그깟 대출 받았다고 돈 없는 우리 아들한테 갚으라니 인정도 없으시네. 이딴 생각으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아들 장가 보낼 때 해갈 혼수 없으면 따님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기안집 딸내미 며느리 삼아서 사돈 돈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병문안은 왜 안 오냐고 지랄하는 거 보니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한 남인데 병간호는 받아보고 싶나 봐요. 파혼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결혼 1년 차가 되는 새댁입니다. 일하다가 너무 화가 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잠시 시간 내서 글을 쓰네요. 얼마 전 시아버지에게 시누이 취직에 대한 부탁을 받고 거절했다가 못돼 처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편과도 대판 싸우고 친정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저희 친정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 위로는 오빠가 2명 있고요. 큰 기업은 아니고 작은 회사인데 큰오빠는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작은 오빠는 대학원이 끝나자마자 막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따로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시누이가 저랑 동갑인데 매번 취업에 실패하다 작년에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들이 싫다고 때려치우고 나와버렸네요.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올해는 2호점까지 내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하는 일을 밥집 장사라 부르면서 싫어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걸 거부하더니 올해부터는 취업이고 뭐고 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부모님이 저녁을 사주신다 하셔서 갔다가 시누이 때문에 문제가 터졌네요. 룸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시누이가 같이 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신우가 저랑 동갑이지만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라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러 나왔나 보다 하고 그러려니 넘겼는데 밥도 다 먹기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누이 일 좀 시켜줄 수 없냐고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저희 집안일이라도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가족 회사면 당연히 너에게도 뭔가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위에 오빠들만 챙기시냐. 너가 네 몫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을 무슨 아들만 챙기면서 차별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기가 차서 아버지 회사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다 해서 의무적으로 저에게 뭔가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시며 정정하신 저희 부모님의 미래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그건 나중 일이고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그 집 딸인데 오빠들처럼 뭔가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해서 저는 친정 아버지 회사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자꾸 회사로 뭔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받을 마음이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에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닌데 무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뜬금없이 그럼 네 시누이라도 뭔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 말했다면 제 자리는 당연히 만들어주셨을 텐데 제가 안 가니 그 자리에 시누이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딱 잘라서 싫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오빠들한테 그런 부탁은 절대 안 할 거라 했더니 시누이가 능력은 있는데 남이랑 같이 일을 못하는 것뿐이라네요. 이쯤 되니 시누이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본인 부모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입 다물고 앉아있는 걸 보니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를 빤히 쳐다보며 작년에 상사가 싫다고 회사에서 나온 거 기억 안 나세요? 남이랑 일을 못하면 회사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저희 부모님이 신우이를 평사원으로 드리겠냐며 저는 그냥 부탁만 해달라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빡치는데 제가 더 빡쳤던 건 그때까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던 신우이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본인 위로 상사가 없으면 회사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도 없으니 작년 같은 일은 없을 거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아무튼 이때부터는 저도 빡칠 대로 빡쳐서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했습니다. 신우이를 믿지도 못하겠고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오는 건 제가 싫다고요. 그렇게 원한다면 이력서를 넣어 본인의 힘으로 입사하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제가 나올 때 못돼 처먹은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후 집에 와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말리지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던 남편이 너무 미워서 뭐라고 했더니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더군요. 본인은 부모님 편도 안 들었고 제가 부모님께 무례하게 말했어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치며 대판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가방만 챙겨서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부모님과 큰오빠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며칠만 있겠다 했고 작은 오빠한테만 말한 상태입니다. 오빠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한다 했었지만 일단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받아서 미칠 것 같지만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고 계속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혼하자 통보할 예정이에요. 이대로 그냥 넘어갔다가는 신우이 일자리 문제로 평생을 시부모님께 시달리고 남편과 싸우게 될 것 같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상사가 싫다. 밥집 장사라서 싫다. 그렇지만 사돈네 회사는 괜찮다. 아마 설마 내가 신우이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편히 놀면서 달마다 돈마다 먹겠다는 심산인 듯 합니다. 전형적인 빨대 꽂기죠. 이런 것들은 빨대로 콧구녕을 쑤셔놔야 돼요. 두 번째, 본인 위로 상사가 없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말은 지가 쓴이네 아버지 회사를 처먹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몫을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장사하시면서 신우이 몫을 챙겨주시든 알아서 품으라고 하세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거둬야지 왜 사돈한테 지랄이래요. 세 번째, 식당 한 개랑 취직자리랑 바꾸자고 하세요. 그리고 신우이를 채용해서 단독 부서를 만들어 창고방에 책상 하나 놔주고 혼자 상사도 동료도 부하 직원도 없이 아무 일도 주지 말고 근무 시간 내내 벽만 쳐다보고 있게 하세요. 그러고는 식당 매출을 따박따박 받아내서 신우 월급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남편도 은근히 님이 아버지 회사 몫을 챙기길 바라다가 쓴이가 거절하니 속으로 빡친 것 같네요.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진 것처럼. 시댁과 남편이 그 속내를 드러냈는데 앞으로 예전처럼 살 수 있겠나요? 다섯 번째, 시부모가 친정 부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부탁하지 못하게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세요. 알고 계셔야 제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부탁을 드리시면 순간 당황해서 오케이 하실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내 딸이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받아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1년 반 정도 연애 후 결혼 준비 중이었던 31살 여자입니다. 큰 탈 없이 1년 반 동안 연애해서 하는 결혼이었고 상견례 날짜만 잡아놓고 집이나 혼수 등 정해놓은 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를 나와 행정 공무원을 하고 있고
남친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잘 지내왔기에 결혼 진행 또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어이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니 자기 부모님께 제 직업을 교육 공무원,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은 행정 공무원 따위는 성에 안 차하실 거다. 우선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얘기해 놓았으니 선생님이라고 하자 하며 주절주절 말하는데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솔직히 행정 공무원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힘들지만 어디 가서 천대받을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하면 다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직급으로 따졌을 땐 선생님보다 낮을 순 있지만 이제껏 만나오면서 제 직업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빡쳐서 그대로 있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그냥 집에 간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남친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내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워? 공무원이 천대받을 직업이야. 그러는 넌 공무원 시험에 붙을 수나 있을 것 같아. 하고요. 그랬더니 사과하기는커녕 솔직히 어디 가서 대우받을 직업은 아니지 않냐. 네 나이에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부끄러운 건 사실이지. 하고 답장을 보내오더군요. 여기에서 더 어이없는 게 연봉으로 따지면 남친이 저보다 10만 원 정도 더 벌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보다 더 많이 번다고 연봉으로 허세를 부렸는데 집 못 구하겠다며 반반하자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집값 반반, 혼수 반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지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 따위로 말을 하다니 참 기가 차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냥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연락을 계속 씹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와 톡으로 사과를 하는데 사과하는 것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미안해서 하는 건지 귀찮고 일 커지는 게 싫어서 하는 건지. 딱 봐도 아쉬워서 그러는 게 티나서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너보다 연봉 10만 원 더 버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하고 톡을 보낸 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정작 본인도 어디 가서 대우받을 직업이 아닌 주제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더 짜증나고 화가 나더군요. 그렇게 하루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 그냥 파혼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할 수 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행정 공무원인데 남친을 통해 선생님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부끄러워하신다고 들었다. 그런 이유로 상견례 자리에서 제 직업을 선생님으로 속이자고 하더라 하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이라 좋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이든 행정 공무원이든 다 환영이라며 말씀하시는데 순간 뻥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남친이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 걸 엄마 핑계를 댄 거였죠. 본인도 잘난 스펙 하나 없는 주제에 누구 직업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건지. 시어머니 될 뻔한 분은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인자한 분이셔서 죄송했지만 파혼해야겠다는 제 생각은 더 굳혀졌습니다. 자기 기준에 쪽팔린 여자랑 결혼을 왜 하려고 하나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무튼 저다로 파혼을 통보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직접 얘기할 생각으로 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을 만나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실례인 거 알지만 너희 어머니께 연락드려 그간 일을 말씀드렸다. 내가 선생님보다 직급 낮은 공무원이고 네가 직업 속이라고 한 거 말했더니 다 괜찮다고 하시던데 네가 말한 건 뭐냐. 사실은 네가 날 부끄러워한 거 아니냐 하고요. 그랬더니 처음엔 발뺌을 하면서 자기 엄마는 선생 밑으로는 취급도 안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참 말 더럽게 한다 싶더라고요. 취급을 안 한다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사실대로 말해라. 괜찮다. 하고 말했더니 머뭇거리다 그제야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사실 나는 네 직업이 부끄럽다. 나는 네가 그냥 공무원인 게 마음에 걸린다. 하고 말하는데 이때부터는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참아지지 않아 버럭하며 따졌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드릴 거냐.
그리고 네가 공무원 선생님 가릴 처지냐? 너도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닌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나서 그딴 소리를 하냐? 나보다 꼴랑 10만 원 더 버는 주제에 헛소리 한다. 하고 막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쏘아대니 부끄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얼굴이 붉어지며 그래서 너는 그렇게 잘나서 선생님 정도도 안 되냐? 하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이 말에 조금 남아있던 미련까지도 싹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직 집도 안 샀고 혼수도 안 채웠고 상견례도 안 한 마당에 그냥 결혼 접자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하더니 넌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결혼이 장난치는 건 줄 알아? 하고 말하더군요. 이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저딴 소리를 내뱉는 건지. 더 대화해봤자 큰 소리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쁘고 돈 잘 버는 선생님이 너랑 만나줄진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살아봐. 네 기준에는 쪽팔리고 돈 못 버는 공무원인 나는 적어도 너보다 잘난 남자 만날 거니까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 연락은 안 오는데 이럴 거면 정말 저랑 왜 결혼까지 마음먹었나 싶네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놈 어머님께는 직접 전화드려 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너무 좋으시지만 남친이랑은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게 걱정되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쪽팔린 직업은 아니잖아요. 늦었다면 늦은 나이지만 좀 더 나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공무원이면 감지덕지죠. 정정당당하다면 직업에 기천이 어딨나요?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 마음가짐이 그따위라니. 부족하면 채워줘야 맞는 거지. 부족하지도 않지만. 잘하셨어요. 두 번째 댓글. 불법적이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만 아니라면 그 어떤 직업이라도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대기업 직원들도 대단하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여기서 창피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찌질한 거죠. 파혼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댓글. 연봉 10만 원 더 버는 걸로 유세라니. 장난하나 진짜. 월 100만 원은 더 벌어간다면 몰라도 저건 그냥 찌질이네요. 여자 공무원은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더 낫거늘. 남친은 선생님 정도 직급은 되는지요? 좋은 분 만나세요. 결혼 전에 그 실체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네 번째 댓글. 별 이상한 놈 참 많아요. 나중에 가서 제멋대로 선보고 사귀기도 하다가 안 되면 님한테 돌아올 것 같네요. 그래도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은 허세 부리느라 연락이 없지 자기 똥줄 타면 꼭 저런 놈들이 잘못했다 반성했다 하면서 나중에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남친놈 어머니께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뒷말 없게 싹 정리해버리세요. 진짜 웃긴 놈이네요. 다섯 번째 댓글. 지금이야 꼴랑 10만 원 더 받는다지만 불안정한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 더 낫죠.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끊임없이 올라가는 월급이 가장 큰 장점 아닌가요? 그래서 퇴직할 때 가장 많은 월급을 받잖아요. 생각 없이 나불거린 거 나중에야 후회하겠죠. 파혼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